우리가 기동할 때 고려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동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건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죠. 그죠? 자, 기동 전류 자체를 키워버리면, 자, 키우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동 전류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자, 기동할 때 기동 전류, 대부분의 전동기는 기동할 때 기동 전류가 5배 내지 8배, 책에 따라서 4배 내지 9배, 그렇게 쓰였으니까 대충, 어쩌더라? 많이 커지더라. 그죠? 기동 전류가 크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동 전류를 제한을 해야 되고, 자, 기동 전류를 작게 제한을 해야 되고, 자, 전동기가 돌아가려면 토크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동기기는 기동 토크가 0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기동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동법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그죠? 근데 우리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 갖고 어땠어요? 기동 토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자기 스스로 기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동기 전동기보다는 유도 전동기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기동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기동법이라고 해서 다른 게 필요하면 기동할 때 불편하니까, 그래서 기동 토크는 키워야겠더라라고 하는 게 주 문제예요. 자, 근데 유도 전동기에서는 우리가, 자, 유도 전동기에서는, 자, 기동 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었어요? 자, 전전압 기동, 감전압 기동이라고 하는 거죠. 전압을, 우리가 아까 전압 자체를, 자, 전압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자, 이걸 두 개로 구분했어요. 농형과 권선형에 따라서, 자, 기동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자, 용량이 작은 거, 자, 5kW 이하, 자, 5kW 이하에서는 뭐 쓰더라? 전전압 기동이라고 하는 걸 했네. 자, 전전압 기동 또는 이거를, 자, 직접 전류를 넣는다 해서 직입 기동법. 자, 직입 기동법이다라고 해서 전동기 용량이 얼마? 5kW 이하의 소형 전동기를 기동할 때는 전전압 기동법을 쓰라. 왜냐면 용량이 작으니까 전압 자체도 많이 안 들어갈 거라서, 자, 전전압 기동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Y 델타 기동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Y 델타 기동. 자, 기동은 뭘로? Y로 기동을 하고 T초 후에 델타로 운전하겠다라고 하는 게 Y 델타 기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5km에서부터 얼마까지? 15km 이하. 그죠? 그 사이에 전동기는 Y 델타 기동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Y 기동을 한 이유, 원래는 Y 기동 델타 운전인데 그냥 우리는 Y 델타 기동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쓰는 이유는 뭐예요? 기동 전류를 3분의 1로 제한하기 위해서. 자, 기동 토크도 대신에 기동 토크도 힘도 줄더라. 전압이 줄어드니까 3분의 1도 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리액터 기동이라고 해서 15kW 이하의 리액터를 이용해서 리액터 기동법도 있는데, 우리 리액터 기동은 시험형 문제 그랬다지 잘 나오지 않아요. 그거보다도 뭐가 나오더라? 기동 보상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자, 우리가 기동 보상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단권 변압기의 탭을 이용해서 기동한다라고 해서 15kW 초과 15kW 이상의, 자, 전동기를 기동할 때 이런 기동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권선형. 자, 권선형에서 기동할 때는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동 특성을 양호하게 한다. 어디서 봤죠? 기동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 2차 저항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2차 저항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기동할 때, 자, 속도를, 자, 2분의 1로 줄여서 제한하는 게 있대요. 게리게스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게 있더라. 그냥 참고만 기억하세요. 권선형은 무조건 뭐다? 2차 저항법이다 라는 걸로, 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에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기동법. 우리 기동법 있었고, 아까 동기기에서는 동기전동기에서는, 자, 동기전동기에서 기동법 뭐가 있었어요? 자, 동기전동기는, 자, 뭐가 없다? 기동 토크가 토크T가 0이기 때문에, 자, 스스로 기동이 불가능하다. 자가 기동이 안 돼서 특별한 기동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기동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나요? 자기기동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자기기동법에 뭐를? 바로 유도전동기에 있는 제동건설, 문형에 있는 유도체처럼, 자, 이러한
도체와 같은 것들을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더라. 제동건선이라고 했죠. 자, 유도전동기와 같은 제동건선을 사용해서 자, 자기 스스로 기동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이극적은 유도전동기를 이용해서 기동한다는데요. 전동기를 이용해서 전동기를 속도를 올려준 다음에 기동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자, 이극적은 자기기동법. 또 뭐라고요? 기동 전동기법. 자, 기동 전동기법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이 기동 전동기, 자, 전동기를 쓸 때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쓰게 되면 뭐다고? 이극 많은 적은. 자, 이극 적은 유도 전동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동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동기 전동기에서는 자, 요게 또 중요하더라.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16번은 자, 전동기 기동 방식 중에 자, 5kW의 소용량 전동기 사용 시 기동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뭐다? 자, 전전압 기동 또는 직입 기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17번 전동기 기동법 중 Y델타 기동법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동 전류를 얼마로? 3분의 1도 문제 나왔죠. 3분의 1로 제한하기 위해. 18번 자, 산상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고정자가 아닌 회전자의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외부 전압을 인가하여 속도를 제어한다. 자, 이게 무엇인가 합니다. 속도 조정. 자, 이제 기동법에서는 아까 유도전동기의 농형과 건선형에 따라서 자, 농형은 아까 전전압 기동, Y델타 기동, 기동 보상기법 있었고요. 자, 건선형은 2차 저항법이라고 하는 걸로 기동을 하자. 그럼 속도를 조정할 때는 우리 자, 유도전동기의 속도에는 어떻게 구하더라? 1-s의 ns 또는 1-s의 p분의 120f라고 쓰니까 그죠? 자, 뭘 가지고 제어할 수 있다? 극수 제어법. 자, 슬립을 이용해서 전압 제어법. 자, 주파수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먼저 뭐가 있더라? 극수 제어, 극수 변화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자, 극수 변화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자, 전압 제어법. 1차 전압을 제어해서 전압 제어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주파수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주파수를 제어하는 방법을 자, 주파수를 제어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제어하더라 라고 해서 인버터 제어라고 했네. 자, 인버터 제어 뭐다? 자, VVVF라고 해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다. 자, 전압을 조정했더니 주파수가 같이 따라서 조정이 되니까 우리 아까 전압이 바뀌면 속도가 바뀐다 그랬죠? 그죠? 자, 전압에 의해서 속도를 바꿀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 극수를 2극으로 할 건지 4극으로 할 건지 중간에 스위치를 이용해서 변환하는 방법이고요. 전압 제어라고 하는 거는 1차 전압, 1차에 들어간 입력 전압을 가지고 또한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었고 자, 주파수 제어법이라고 해서 인버터 제어 주파수를 변환시켰더니 전압도 따라서 바뀌더라. VVVF라고 해서 우리가 자, 선박, 추진용 모터나 또는 자, 포트 모터, 뭐 임경공업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임경공업 또는 뭐 실패를 조정하는 모터다. 포트 모터에 주로 사용하더라. 속도를 가변 속도를 빠르게 조정을 해야 될 때 속도 조정을 해야 되는 곳에 주로 주파수 제어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파수 제어법을 바로 뭐다? 인버터 제어 또는 VVVF 제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에 요거는 어디에서 쓰이더라? 주로 농형에서 쓰인다라고 했어요. 자, 농형에서 쓰이고 건선형에서는 자, 건선형에서는 뭐가 있다? 건선형 무조건 2차전 이용해야죠. 자, 2차에서 우리가 속도 제어할 수 있다고 했나요? 2차전을 가변시켰더니 자, 2차전 가변시켰더니 속도가 어떻더라? 속도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더라. 토크도 조절하고 속도도 조정하더라. 그래서 뭐다? 2차 저항법에 의해서 비례추이가 가능한 2차 저항법에 의해서 건선형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더라. 또 자,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차 가변장 끝에 슬립 주파수와 같은 외부 전압을 인가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2차 여자법이 있었고, 또, 자, 뭐도 있더라? 자, 건선형 모터 두 대를, 자, 회전축과 고정대를 연결하거나 회전축과 회전축을 연결해서 제어하는 종속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선형에서는, 자, 여기 봤더니, 자, 2차 여자법에서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뜻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18번에 보면, 3상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 중 고정자가 아닌 회전자에, 자, 2차 주파수, 슬립 주파수죠. 자, 원래 있던 2차가 가지고 있는 전압과, 자, 2차별을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I2와 S2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또 다른 뭐를, 여기에 또 다른 슬립 주파수와 같은 전압을 인가해서, 슬립 주파수 같은 전압을 인가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슬립 주파수 같은 이 전압의 인가 방향이 합해지냐 또는 반대로 빼지냐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전압이 높아지면 속도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가 전압이, 여기 있는 2차 전압을 2차 전압과 같은 방향을 넣게 되면 전압이 커지니까 속도도 올라갈 거고, 자, 이 방향이 반대로 가게 되면 속도 또한 감소하는 형태로 될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 외부 전압을 인가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법, 이걸 뭐라고 한다? 2차 여자법이라고 하더라. 자, 19번 3사 유도전동기 역회전 방법은 있는데, 자, 우리가 기동하고, 자, 속도를 농형과, 이것도 계속 농형, 건선형 구분하죠. 자, 농형과 건선형 구분해서 이렇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데, 자, 얘를 또한 뭐 할 수 있더라? 역회전도 할 수 있다 그랬네. 자, 삼상 전동기를 역회전할 때 여러분 지금 뭐 꾸미고 있어요? 전열체로 꾸미고 있죠? 자, 여러분이 꾸미고 있는 그 제어하는 회로는 무슨 회로예요? 삼상 회로죠? 제가 모터는 단상으로 비록 달아주셨지만, 자, 회로는 뭐다? 삼상이다. 자, 여러분 삼상 꾸밀 때 모터, 자, MC를 2개 썼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터, 단상 모터 할 때, 역회전 할 때, 정회전 할 때 얘를 계속 결선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결선을 바꿔줘야 되는데, 자, 이것 또한 MC를 2개 써서 모터를 이렇게 해주면, 삼상을 넣어주면, 자, 모터가 아니라 MC를 2개 써서 삼상을 연결을 해주면, 내가 굳이 어떻게 결선을 넣었다 뺐다 안 해도 되겠죠? 결과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든 간에, 바꾸든 어쨌든 간에 뭐가 될까? 삼상은 여러분 주결선을 잘 봤더니 어떻게 결선을 했어요? 가운데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앞뒤에 있는 선들이 바뀌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세 선 중에, 자, 삼상을 역회전을 하면, 자, 세 선 중에 2개의 선을, 아무거나 2개의 선의 위치를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L1, L2, L3 세 상의 전원이 들어오면 그 중에 하나는 똑같이 놓고 2선을 바꿔줬더니, 자, 얘가 뭐 하더라? 역회전 하더라 했나? 그럼 단상을 역회전할 때, 자, 단상을 역회전할 때는 주코일과 보조코일 있죠? 여러분 지금 단상 역회전을 하고 있죠? 다 했네. 그죠? 단상. 자, 주코일과 보조코일이 있으니 주코일과 보조코일의 결선을 바꿔주면 주코일이나 보조코일 중 한 개의 접속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주코일이든 보조코일이든 전류 방향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극이 바뀌잖아요. 그죠? 극이 바뀌니까 어쨌더라? 역회전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주코일이나 보조코일 중 둘 다 바뀌면 안 되고, 주코일이나 보조코일 중 한 개의 접속을 바꾸면 역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류 전원 들어간 입력 전압을 바꿔주면 안 되나요? 둘 다 바뀌니까 안 되는 거죠. 둘 다 바뀌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코일, 보조코일 중 한 개의 접속을 바꾸면서 주코일의 접촉 방향을 바꾼다. 그럼 보조코일의 접촉 방향을 바꾼다. 둘 중 하나를 바꾼다. 다 맞는 말이죠. 그죠? 다 맞는 말이죠. 주코일, 보조코일이란 말 대신에 주코일은 운전권선, 자, 보조코일을 기동권선, 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주코일, 운전권선, 보조코일, 기동권선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자,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3, 4 유도전동기 역회전이라고 하면 자, 세 선 중에 두 개의 선을 바꾼다. 단상일 때는 코일이나 보조 코일 중 한 개의 접속을 바꾼다 라고 하는 거. 자, 20번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법에서 토크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네요. 이 정지하는 방법은 뭐뭐 있죠? 자, 정지. 아까 지금 여기 쓰다 보니까 기동.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기동,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정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정지는 자, 제동법이라고 하죠. 정지하는 걸 제동, 브레이크 제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 제동법에는 뭐가 있더라? 자, 제동법에는 뭐 있었어? 제동법. 아까 정지. 제동법에는 자,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죠? 자, 뭐가 있더라? 먼저 발전제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 뭐다? 역상제동이라는 말이 있더라. 자, 앞에서 직류기에서도 똑같이 나왔죠? 발전제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 전동기를 회전하다가 그 전원을 끊어버리고 그냥 계속 회전하게 되면 얘가 뭐 하더라? 전동기를 끊어버린 상태에서 회전을 했더니 얘가 발전이 되더라. 이때 발생된 전기를 그냥 외부에 있는 저항에서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발생된 거는 얘를 태워 없애버린 건 발전제동.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졌으니 전원 분리하지 말고 자, 얘를 빠르게 돌려서 발전을 했으면 이걸 다시 회생시켜서 쓰자. 다시 재사용해서 쓰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생제동인 거고, 자, 역상제동이라고 하는 건 뭐다? 자, 내가 역회전을 시켜서 급정지를 해야 될 경우, 급정지를 하게 될 경우에 내가 자, 우리 아까 삼성 같은 경우 두 선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역회전해서 제동하는 방식을 역상제동이라고 하더라서 자, 급제동시, 그죠? 자, 급제동시라는 말이 있거나 또는 자, 요거 제동을 뭐라고 하더라? 다른 이름으로 플러깅이라고 했나요? 자, 플러깅 제동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지법으로는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 아까 자,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법에서 토크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단상 유도전동기 기억하면 여러분 해야 될 거 토크가 큰 순서대로 뭐 썼어요? 자, 반, 콘, 분쇄, 반, 콘, 분쇄. 그래서 자,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반발 기동형. 자, 반발 기동형. 반콘 콘덴서 기동형. 자, 분산 기동형. 쉐이딩인가? 쉐이딩 기동형. 쉐이딩 코일. 쉐이딩 코일. 자, 쉐이딩 코일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자,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가 자, 단상 전동기를 자, 회전시키려면 자, 코일이 하나만 갖고는 회전이 안 되더라. 그죠? 주 코일 하나만 갖고는 안 돼서 우리가 뭐를 했어요? 위상차를 만들어서 얘를 회전시켜야 되니까, 즉 하나의 코일에서는 교본자기가 발생하는,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없는 교본자기만 발생하니까 우리가 코일을 하나 더 써서 회전자기를 얻기 위해서 코일을 하나 더 썼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가 이거를 분산이라고 했네. 그죠? 자, 분산 기동형이다 라고 해서 내가 두 개의 코일을 사용하다 보니 이 두 개의 코일로 역회전도 시킬 수 있었어요. 아까 역회전하는 거 나왔죠? 기동 권선을 바꾸든가 주 코일 권선을 바꾸게 되면 역회전이 가능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산 기동형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어저께 한번 돌려봤더니 어때요? 힘이 벨벨거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했어요? 콘덴서를 달았더니 어때요? 기동 토크가 훨씬 큰 거 확인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기동 콘덴서를 여기다 달아주게 되면 얘가 뭐가 되더라? 콘덴서 기동형이 되더라.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 같은 경우는 자, 역률과 효율이 좋다라고 표현했고, 또 여기에 브러쉬를 연결해서 자, 단락 코일을 이용해서 단락 전류가 흐르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다? 반발
기동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토크가 더 커진다라고 했네. 자, 그거 외에도 실은 코일 하나만 쓰고 돌출극에다가 코일, 쉐이디드 코일이라고 하는 걸 숨겨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다?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주 코일 하나에다가 쉐이디드 코일을 숨겨서 쓰는 게 쉐이딩인데 얘는 어때요? 토크가 작죠. 토크가 작고 효율도 역률도 아주 작아서 소형 전동기에 사용하더라. 제가 자 토크가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표현하자면 반, 콘, 불, 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발 이동형은 우리 말의 특징, 이 전동기 특징을 봤더니 뭐가 있다? 자, 정류자와 브러쉬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고,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콘덴서라는 말 자체가 역률을 좋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자, 역률이 좋다라는 말이 있었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뭘 쓴다? 콘덴서 기동형을 쓰더라. 자, 우리 집에 사용하는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것들, 가정집에 사용하는 것들은 콘덴서 기동형 쓰더라. 자, 분산 기동형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역회전이 코일이 일단 2개 있으니까 역회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자, 쉐이딩 뭐예요? 역률이 나쁘다. 자, 역률과 효율이 자, 효율이 좋지 않다. 효율이 나쁘다. 좋지 않다. 나쁘다. 라고 하고, 얘는 역회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역회전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역회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크 단상 유도전동기에서는 반콤 무시하고, 지금 제가 여기 썼던 요것들이 다 뭐예요? 요것들이 결국 문제예요. 그래서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법에서 토크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하면 반발기동, 콘덴서 기동, 분산기동,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 쉐자도 쉐인지 할 때마다 쓸 때마다 헷갈려요. 쓸 때마다. 자, 21번. 자,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법 중 역률과 효율이 좋은 기동법은 뭡니까? 자, 콘덴서 기동형. 22번. 자, 단상 유도전동기는 주건선과 보조건선 중 어느 한 건선의 단자 접속을 바꾸면 역회전이 가능하다. 자, 전동기 중에서 역회전이 불가능한 전동기 기능법은 뭐예요? 쉐이딩. 자, 쉐이딩 코일법. 쉐이딩 코일형은 역회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네요. 자, 우리 요점 정리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음에 23번. 이거 치료 되겠죠? 잠깐만. 자, 반도체에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다. 자, 이때 N형 반도체 불순물 이름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는데, 자, 우리 반도체 뭐다? 자, 플러스 사가 원소들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플러스 사가 원소에다가 뭐를? 플러스 3가를 결합할 수도 있고 플러스 5가를 결합할 수도 있더라. 그죠? 자, 이렇게 플러스 3가와 결합한 걸 이거를 P형 반도체라고 표현했고요. 자, 플러스 4가에다가 플러스 5가의 불순물을 섞은 거를 N형 반도체라고 했어요. 플러스 4가의 반도체만 있게 되면 전기가 잘 흐른다 안 흐른다? 잘 흐르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순물을 순수한 진성 반도체가 아닌 불순물이 섞여 있는 물질을 이렇게 섞여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 하나. 자, 진성 반도체하고 불순물 반도체 중에 전기의 흐름이 쉬운 게 어떤 거예요? 불순물 반도체가 전기 전도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P형 N형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사용한다. 자, 이때 P형 반도체는 4가에다가 3가를 섞게 되는데 이 3가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자, 이 3가 이름을 우리가 억셉터라는 이름으로 부르더라. 자, 옥거 불순물의 이름을 우리가 뭘로? 자, 도너. N이니까 도너. 그래서 도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자, 4가와 3가가 있는데 이 억셉터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있어요. 자, 뭐가 있더라? 억셉터에는 자, 인디움, 갈륨, 궁소, 알루미늄이 있다. 인디움, 갈륨, 궁소, 알루미늄이 있더라. 자, 도너에는 인, 비소, 안티몬, SB. 자, 인, 비소, 안티몬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저기는 안 써 있어요? 자, 안 써 있어요. 자, P형 반도체에다가 인디움, 갈륨, 중소, 알루미늄이라고 써놓고요. 자, N형 반도체 도너에는 인, 비소, 안티몬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자, 근데 이런 불순물들은 자, 사가와 결합을 했을 때, 자, 우리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려면 바깥에 플러스 8개의 전자가 만나면 얘네가 가장 안정된 결합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근데 결합하고 봤더니 어떻더라? 하나가 모자라. 자, 하나가 모자란데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전자가 부족하니 구멍이죠. 자, 뭔가 결합했다가 나간 구멍이에요. 그래서 결합 전자의 이탈로 인해서 정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자 구멍이라고 했죠. 전자가 빠져나간 구멍, 정봉이 생기게 되고, 자, N형은 플러스 4가에다가 플러스 5가를 결합했더니 전자 하나가 남네. 전자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이 전자가 어디로? 전공으로 쏙 이동하려고 하더라. 전공 구멍에, 전공이라고 하는 구멍에 전자가 이렇게 쏙 들어가려고 하면서 전기가 흐르게 된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했어요? 캐리어라고 표현했어요. 자, 전기를 흘려주는 운반자 역할을 하는 것은 P형 반도체에서는 전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고,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자, 캐리어에 자, 전류를 흘려주는 역할을 하더라서, 자, 다수 캐리어는 무엇인가 하면 P형의 다수 캐리어는 전공이 되겠고, N형은 다수 캐리어가 전자가 되겠더라. 자, 그리고 이 전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냐라고 했을 때 뭐다? 자, 전자가 빠져나가는 구멍이라고 했죠. 자, 결합전자의 이탈로 인해서 생긴 구멍이다라고 했습니다. 23번 다시. 자,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고, 여기 있는 N형 반도체의 불순물의 이름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도너라고 하더라. 근데 이거 외워야 되나 봐요. 요거를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요것도 물어봐. 자, 그래서 인디움, 갈륨, 궁소, 알루미늄. 잘 외우십시오. 자, 24번. 반도체 중. 자, 스위칭 기능을 갖는 반도체 소자들을 사이리스트라고 한다. 이때 온오프 제어가 가능한 소자로 자기 소호 기능이 있는 소자의 이름과 기호를 그리시오라고 했는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어차피 안 했으니까 자, 복습하는 생각하고, 자, 그래서 P형과 N형 반도체가 있으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칩을 하나 만들 수 있더라. P형과 N형을 결합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여기에 자, 전이차 V볼트를 가해줬더니 여기 있는 전자들이 전공 쪽으로 쏙 흘러가면서 어떻더라? 전자는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전류는 어떻게 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성에 뭐를? 자, 전하를 가해주게 되고, 이걸 에노드라고 하고요. 자, N형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캐소드라고 표현합니다. 캐소드라고 해서 단자를 캐소드라고 해서 마이너스 전이차를 걸어줬더니, 자, P형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소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이오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에는, 자, 다이오드에 전류를 흘려줬더니 순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줬더니 전류가 흐르고, 옆방향으로 반대쪽으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반대로 자,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그랬어요. 자, 순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니까 이 순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주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정류 기능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류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정류 봤었죠.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다이오드는 정류 특성이 있고 또 자, 어떤 고조파에서 소리 같은 신호를 빼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건파 기능이 있고 또 뭐 있다? 스위칭, 붙었다 들었다는 스위칭 기능도 있더라라고 했네요. 자, 이 다이오드는 또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자들을 자, 몇 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다? 다이오드로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서 우리 최근에 이렇게 색깔도 칠해졌죠? 자, 색깔도 칠해졌는데 이와 같은 막 화살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자, 다이오드를 봤더니 다리가 몇 개 있더라? 다리가 2개 있다. 자, 2단자가 되는 거고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뭐야? 단방향성 소자다. 2단자 단방향성 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다이오드를 2개를 양방향으로 결합한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더라. 자, 이건 뭐다? 다이악이라고 하는 게 있었네. 자, 다이악이다라고 해서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다? 양방향성 소자다 그랬죠? 양방향성. 아, 소자가 다리는 2단자, 다리는 2개 있으니까 2단자. 자, 2단자라고 놓고 자, 방향이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더라. 양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양방향성이다. 양방향성 소자 또는 이거 쌍방향성 소자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요거와 같은 걸로 우리가 뭐가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SSS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 SSS는 2단자 양방향성 소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자, 다이오드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다리가 하나 더 있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라고 해서 얘를 그릴 때 또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얘는 PN 접합이다라고 했던가요? 자, PN 접합으로 자, 요와 같이 나타낼 수도 있더라. 자, 이 같은 방향은 지금 화살표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다? 자, 얘 이름이 뭐였어요? 자, SCR. 자, SCR이라고 해서 자, SCR은 PN 접합으로 자, 접합으로 자,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라고 하는 단자를 갖고 있어서 이 게이트가 뭐 할 수 있다? 온 기능을 할 수 있다. 온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회로로 그릴 때 P형에는 플러스 극성의 전압을 넣어줘야 되고 N형에는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근데 자, 여기 있는 P형 게이트에 뭐가? 자, P형 반도체에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SCR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게이트가 뭐 해줘야 된다? 전기를 흘려줘야지만 여기 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죠? 자, 게이트에 플러스 극성의 전류를 흘려줘야 되니 자,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SCR은 방향이 어디로? 한 방향으로만 가죠. 그죠? 자, 방향은 단방향성이 되겠고 다리는 몇 개 있다? 다리는 3개 있다. 자, 3단자 단방향성 소자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SCR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또, 자, SCR 2개가 마주보고 있는 역병렬 조합된 게 있었어요. 자, SCR처럼 되어 있는데 SCR 2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림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 이건 뭐였어요? 자, 방향이 SCR이 역병렬 연결된 걸로 SCR 2개처럼 보이는데 이게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다. 다리 몇 개? 3개. 자, 이건 뭐였어요? 자, 3단자 뭐다? 양방향성 소자. 자, 양방향성 소자니까 이건 뭐다? 자, 얘를 트라이악이다 했어. 자, 트라이악. 그래서 자, 다이악, SS, 트라이악은 다 뭐다? 양방향성 소자라고 사용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라이악은 요렇게도 흐를 수 있고 요렇게도 흐를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뭐해서? 교류회로에서 주로 사용하더라라고 했네요. 자, 교류회로에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트라이악. 자, 그러면 SCR이 또 변형된 형태로 자, SCR 중에 어떤 기능이 있어요?
여기는 게이트에 화살표가 두 개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게이트 극성에 플러스 극성의 전류를 흘려줄 것이냐, 자, 마이너스 극성의 전류를 흘려줄 것이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온오프 가능한 게 있다. 자, 이거 치워도 되죠? 그래서 저 그림을 다시 그리면 아까 SCR은 자 이렇게 그렸는데 에너드, 캐소드, 게이트라고 그렸는데 여기 했더니 회복부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 그죠? 자 이건 뭐다? 자 내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에서 게이트가 하나 있으면 온제어 가능하다. 그죠? 자 SCR은 단방향성 3난자로 게이트에서 온제어는 가능했어요. 근데 오프제어는 불가능하다 했네. 그죠? 자, 온은 가능한데 오프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여기 있는 여기는 뭐예요? 자, 게이트 턴 오프 스위치 GTO였죠. 자, 게이트 턴 오프 스위치. 아, 게이트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턴 오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소 스위치다. 자기 스스로 끌 수 있는 스위치다. 자기 소 스위치를 가능하더라. 그래서 GTO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게이트 턴 오프 스위치. 자기 소 기능이 있다. 자기 소 기능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IGBT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다? 전류형으로 제어를 하는데 IGBT라고 하는 건 뭘로? 전압형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자, 이거는 어디에? 고속도 스위칭 소자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고속도 자, 스위칭 우리 핸드폰 뭔가 정보 처리가 빠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요즘 나와 있는 스위칭 기능이 있는 자, 그런 소자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IGBT는 자, 전압 제어가 가능하고 전압 제어에 의해서 고속도 스위칭으로 저전력을 이용해서 자, 대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있는 소자들 중에 다이오드, 자, 다이약, SSS, 그 다음에 SCR, 트라이약, GTO, IGBT 정도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인 특징을 알고 있어야겠다. 자, 그럼 24번에 다시 반도체 중 자, 스위칭 기능을 갖는 반도체 소자들을 사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때 온, 오프 제어가 가능한 소자 또는 자기 소호 기능이 있는 소자의 이름과 비율을 쓰시오 했네. 자, 자기 소호 기능이 있다. 게이트 턴 오프 할 수 있다. 그죠? 그 뭐예요? 자, 게이트 턴 오프 스위치 GTO라고 하고 요 그림 되겠죠? 아, 또 하나 있네. 자, 뭐 있었어요? SCS. 자, SCS는 우리가 자, 이렇게 SCR처럼 그리는데 여기에 게이트 단자가 GA, GB 해서 자, 게이트 단자가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게이트 단자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어느 쪽에 흘려주냐에 따라서 자, 턴 오프를 할 수 있겠죠. 자, 얘는 뭐다? 그냥 우리는 다리가 몇 개 있다. 자,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가 두 개 있으니까 다리가 하나, 둘, 셋, 네 개네. 그죠? 다리가 4단자 스위치. 자, 4단자로 설계했다. 그래서 4단자 스위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여러분 기억해야죠? 자, 이 그림 기억해야 되고, 자, 게이트가 어떤 반도체, 무슨 반도체인지도 기억해야겠죠? 자, 25번. 반도체 스위칭 소자 중 양방향으로 도통이 가능한 양방향성 소자들을 쓰시오. 뭐다? 양방향성 소자는 다이약, SSS, 트라이약. 그죠? 다이약, SSS, 트라이약. 그래서 이 SSS를 그 사이닥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SS로 나오니까 SSS 사이닥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AC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AC는 뭐다? AC 교류 양방향성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이약, 사이닥, 트라이약
근데 이제 사이닥이라는 말이 이 품명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사이닥이란 말보다는 SSS로 많이 우리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자, 26번. 자, PJT와 FET의 장점을 결합한 저전력의 고속도 스위칭 가능한 소자로 휴대폰의 고속 스위칭 소자에 사용되는 것은 뭐래요? 자, 고속도 스위칭 소자 뭐다? IGBT. 자, 27번. 자, 직류를 교류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력 변환 장치는요. 이 전력 변환 장치. 자, 인직교 있죠. 자, 전력 변환하게 되면 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도 있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도 있고, 직류를 다른 크기의 직류로 또는 교류를 다른 크기의 다른 주파수의 교류로 바꿀 수도 있더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전력을 변환한다. 이제 전력 변환이라고 했어요. 전력 변환이다. 라고 해서 우리 최초에 만들어지는 전기는 교류니까. 그죠? 자, 교류 AC를 뭘로? 직류로. 자, 변환하는 걸 뭐라고 한다? 교류를 자, 직류로 변환하는 거. 이거를 인버터라고 했나요? 아니, 뭐죠? 컨버터. 자, 컨버터라고 하죠. 컨버터. 자, 그러면 직류를 뭘로? 교류로. 교류를 변환하게 되면 자, 얘는 뭐예요? 이거를 인버터라고 하더라. 자, 그럼 교류를 변환하게 되면 이렇게 할까요? 교류를 변환하게 되면 뭐 하더라? 자, 교류를 변환하는 걸 우리가 자, 교류를 변환하는 거 변압기인데. 근데 주파수를 변환한다 그랬죠? 자, 교류의 주파수를 변환하는 건 뭐다? 사이클로 컨버터. 자,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했습니다. 자, 직류를 또 다른 크기의 직류로 변환하는 거를 뭐라고 하더라? 초파라고 합니다. 직류를 교류로 인버터. 그죠? 이렇게 그리니까 또 헷갈려요. 그죠? 저도 아까 어제 그렸던 그림 생각이 안 나서 또 이렇게 그렸어요. 자, 화살표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직류를 우리 문제는 주로 인버터가 나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인버터는 직류를 뭘로? 교류로 바꾸더라. 그래서 인직교 이렇게 암기하자 했죠. 우리는 한직교니까.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컴퓨터 돌리는 게 있잖아요. 그 컨버터라는 말 자체가 변환기라는 말 자체가 교류 컨버터예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책을 바꿔주세요. 그냥 우리 시험 문제 용이하게 뭐다? AC를 DC로 바꿔주세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냥 변환기 자체를 컨버터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컨버터는 순방향 변환 장치라고 표현해요. 인버터는 반대니까 역방향. 역방향 변환 장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